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문화공정과 식민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 4일에 개막을 했는데요. 20일까지 17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개막식에서부터 굉장히 불미스러운 역사 왜곡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날이 차이니스 뉴 이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개막식에서요. 해피 차이니스 뉴 이어 하면서 뭐 새해 인사말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설은 중국만의 명절이 아니고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이걸 루너 뉴 이어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차이니스 뉴 이어로 이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것들을 루너 뉴 이어로 표기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도 이제 알고 앞으로 많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한복 공정이 이제 이번에 있었는데요. 자, 한복을 입고 나온 사람이 이렇게 중국 그 소수민족 뭐 56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성홍기를 들고 소시민들이 드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눈에 띄죠.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런 어떤 복장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지금까지 한복 공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정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와 더불어서 뭐 그 근래죠. 2월 1일에 미국 패션지 보그지에서는 한복풍 의상을 한푸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한 여성이 나와서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걸 한푸라고 해서 표시를 했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한족이 통치하던 시대의 의복 양식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차이니스 룰드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한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여성은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래서 싱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중국 인플루언서인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한푸는 한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그지 2월 1일 뭐 이런 개막을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파 공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전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화 문명의 어떤 찬란한 역사를 갖다가 이제는 전파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댓글 부대, 관영 매체, 외교 공간, 인플루언서가 합동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그런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개식의 한복도 열받는데 거기에 김장과 윷놀이도 나왔습니다. 김장과 윷놀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측은 길림성 장백산에서 찍은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인파가 한복을 입고 삼고무 북을 치고 한옥이 나오고 강강술래, 장구, 상모 돌리기, 떡매치기, 한과 만들기, 김장, 윷놀이, 김밥 등 우리의 어떤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은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이렇게 송출되었는데요. 바로 개회식 식전 행사에서 상영된 영상입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보면 한복을 입고 장구를 치는 여성들, 한복을 입고 북을 치는 남성들, 그리고 세 개의 북을 치는 삼고무가 있습니다. 이 삼고무는 1940년대 이게 새로 개발된 춤이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조선족이 추고 있다라고 해서 삼고무를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강강술래. 이게 강강술래도 여기서 추고 있는 모습이죠.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서. 그리고 기와장을 올린 한옥이 보이고요. 한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음식들이 이제 김밥과 김치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도 아마 한식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떡매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영상만 하더라도 10가지 이상의 한국 문화를 담고 있어요. 한 문화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한국을 배제하고 영상을 틀어놓은 것이 의도가 무엇이냐?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김치 한복 도발 그 속에는 전파 공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파 공정 또는 선전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소장이자 전인대 대표인 왕웨이가 있습니다. 이 왕웨이는 제12차 전인대 3차 회의에서
중화문명 선정 공정을 제안했습니다. 2016년이죠.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들이 5천년 중화문명을 확실하게 이해하자라고 해서 세계적 규모의 중화문명 전파 공정이 실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을 했고 철저한 계획으로 이런 전파 공정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화문화 전파 공정이라는 거 보면 웹, 드라마, 만화, TV, 영화, 시리즈, 전통 축제, 프로젝트, 중국 문화, 의류 등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중국 문화를 갖다가 전파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이죠.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거짓된 역사, 왜곡된 역사를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게 중국은 정말 거짓 정보의 초강대국이 되었다. 이런 어떤 서양의 전문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의 초강대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그런 어떤 거짓과 위선과 그리고 심판의 어떤 조작 이런 것들이 판쳤는데요. 중국에 보면 판커신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뭐 블록 같은 것을 갖다가 던져요. 던져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이걸 뭐 브리넬 선수가 인코스로 추월을 하면서 보시면 지금 저렇게 블럭을 판커신 선수의 손으로 치게 됩니다. 네. 지금 앞에서 잘 달리고 있는 앨리슨 샤를 선수의 스케이트와 또 얼음의 사이에 끼면서 아하. 이런 것처럼 검은색 블록을 해가지고 캐나다인이 스케이트 날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어떤 술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술수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심사위원이 실격 판정을 한 한국 선수를 조롱을 하면서 한국 선수들은 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듯이 이렇게 왜곡을 하느냐, 실수를 하느냐, 뭐 이렇게 심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북경 올림픽에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 스스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통탄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 북경 올림픽에서 보면 천원지방이라고 나오는데요. 천원지방을 중국의 어떤 철학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이게 SBS 개막식 중계진이 얘기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중국의 천원 사상을 반영한 경기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형상에 대한 기본 세계관인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는 뜻으로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새 둥지 랴오차오 그리고 바로 옆에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튜브 워터 튜브가 아이스 큐브로 변했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둥근 경기장이 하나 있죠. 그 옆에 보면은 네모난 그런 경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원지방이고 이것이 중국의 천원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컬링 경기가 열리는 빅리팡이라고 있습니다. 빅리팡 한자를 읽으면 방이 들어가죠. 천원지방 할 때 그 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스 큐브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 수영 경기를 치렀던 쉐이리팡을 리모델링한 곳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천원지방이죠. 그 사상을 이렇게 했지만 이 천원지방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5,500년 전에 천원지방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화랑의 원형 재단과 그리고 사각형의 무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동이족의 어떤 무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이 살았던 어떤 터전에서의 천원지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우주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그 우리의 어떤 우주 철학이 그 중국으로 들어가서 공통의 어떤 철학이 되었다라는 정도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22년 2월 6일에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백제를 사기꾼으로 몰아간 안정준 경희대 연구교수가 있는데요. 안정준 교수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흥미진진한 사기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기극의 주인공이 바로 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제가 대륙백제를 주장한 것, 그리고 뭐냐면은 양직공도에서 소국들을 얘기한 것, 그런 것들이 백제가 사기를 벌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백제 북위의 전투 기록이 사실이라면 북위의 역사서에도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기 보시면 제목이 나오죠. 백제의 또 다른 사기극이라고 합니다. 남조의 사관들이 백제가 과장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믿은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믿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조 사관들의 판단이 뭐냐면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자 백제는 요서를 차지했다라고 남조 사관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백제가 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백제가 사기를 쳤다. 뭐 제목 자체가 백제의 또 다른 사기극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나오는데요. 이 차이나는 클래스가 정말 클래스가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 저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차이나 이 중국의 어떤 클래스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유리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소백제, 대륙백제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안정준 교수의 어떤 주장이 있었고, 이때 뭐냐면은 백제가 사기를 벌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리고 이것은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2018년 6월 27일에 차이나는 클래스에는 기경량 박사가 나오는데 고구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 고구려로 시간여행을 떠나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개토 태양비를 조작을 했는데 여기에는 저 제목도 있잖아요. 일본의 조작이냐 고구려의 뻥이냐라고 했는데 고구려의 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인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 비석에 뭐냐면은 뻥을 쳐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고구려인의 욕망이 비문에 투영되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신면연저라고 하는 것을 일본 학자들의 해석 그대로 신면연 이후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여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2016년 등장해가지고 젊은 역사학자,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위가야, 기경량, 안정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2016년에 역사비평 봄, 가을호에 기경량, 안정준, 위가야, 장미애 등 젊은 역사학자들이 민족사학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2017년 1월에 이런 글들을 모아가지고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책을 출간하죠.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이 2022년에 5세 인쇄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참 씁쓸하네요. 자, 아베가 이제 최근에 이제 사도강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을 조금 미루려고 하니까 전 총리인 아베가 이제 압력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쓰죠. 사도강산 역사전을 벌여야 된다.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으로 추천을 미룬다고 해서 등재가 가능성이 커지지 않는다면서 한국과의 역사전을 피할 수 없으니 추천을 강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자, 역사전이라고 하는 거죠. 역사전. 벌써 이제 아베가 역사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중일 역사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우리 내부의 적들을 향해서 또 역사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역사전쟁, 2022년 이민년의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어떤 역사 왜곡이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백제가 사기를 치고 고구려가 뻥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중국의 문헌이 그대로 믿을 수 있다. 일본의 일본서기가 그대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삼국사기는 뻥이고 불신론이고 삼국유사 가락붙기는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우리 내부에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뭐냐면은 이 내부에서부터 그리고 외부의 한중일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가다듬어서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